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오늘 계면연 상극하는 운, 그리고 이제 설하는 운,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여기는 공부하는 채널이지 뭐 사주를 이렇게 봐주거나 운세를 봐주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이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내 사주를 가지고 혹은 고객들 사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는 방법, 보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뭐 보고 싶다든가 내 사주를 오늘 봐야 되겠다, 운세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거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거니까. 먼저 이제 상극하는 운을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상극에는 이제 길신을 상극하는 운이 있고요, 흉신을 상극하는 운이 있어요. 그러면 길신과 흉신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흉신이 네 가지가 있죠. 아시죠 다들? 살상효인. 이 흉신을 이제 상극한 걸 이제 상극하는 운이라고 하고, 길신을 또 상극하는 걸 길신을 상극하는 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네 가지 이제 그 차리라고 하는 편관격, 상관격, 그리고 편인격, 그리고 인이니까 이제 뭐예요? 겁재를 말하죠. 겁재. 그러니까 겁재의 원령이니까 양인격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양인걸록을 상극하는 운은, 양인격은 뭐 흉격이 들어가지만 그 양인격을 상극하는 운, 그러니까 양인격은 편관이 상신이잖아요. 그렇죠? 걸록격은 정관이 상신이고요. 그러면 양인격에서 이제 그 편관과 걸록격의 정관은 길신에 해당돼요. 길신. 그러니까 길신과 흉신의 정의를 내리는데, 양인과 걸록의 상신이 되는 편관과 정관은 길신이다. 그럼 이걸 이제 편관이 상극을 받거나 정관이 상극을 받는 것은 요거는 이제 양인걸록이 상극을 받는 거예요. 양인걸록격의 직접적인 상극은 뭐예요? 편관을 하는 거. 양인격은 편관, 걸록격은 정관이에요. 그 걸록격인데 정관이 상극받으면 그 걸록격이 상극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부 길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신을 상극하는 운, 흉신을 상극하는 운, 그리고 희귀신을 상극하는 운. 희귀신을 이제 구분할 줄 모르면은 이제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궁을 상극하는 운. 이제 궁이라는 건 연월시로 되어 있잖아요, 사주가요. 그래서 궁을 상극하는 걸 가지고는 이제 상충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간지 상극 중에서 지지 상극은 이제 상충이라고 한다. 상극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풀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통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관이라고 하는 받아들인다라는 이제 의미, 그리고 재화라고 하는 검증을 거쳐서 경쟁한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대책이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상충을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제 합으로 해결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시간으로 해결하자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이제 공간으로 해결하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이제 책마다 뭐예요? 상충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이 다 달라요. 공간으로 해결하자는 거, 시간으로 해결하자는 거, 이거는 무슨 상충일까요? 그리고 합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또 무슨 상충이고, 법이나 규범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또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궁이 4개죠. 궁이 4개니까 이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4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월 일시 궁이 4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궁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죠. 연지가 충이 되면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고, 월지가 충이 되면 또 다른 방법, 일지가 충이 되면, 시지가 충이 되면 해결하는 방법을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먼저 이제 공간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지가 상충일 때예요. 월지가 상충이면 공간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연지가 상충하면은 규칙이나 법, 뭐 이런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일지상충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해결하는 거는 시지상충이에요. 시지. 그런데 이 상충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년에 계묘년이 오면은 이 묘라는 것이 연도 상충할 수 있고, 뭐 일도 상충할 수 있고, 시도 상충할 수 있고, 월도 상충할 수 있고, 지지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상충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거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걸 이제 자평에서는 이제 충중봉합이라고 해가지고 충중봉합법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충은 합으로 푼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궁통보감에서는 이 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시절.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뜻을 활용하면은 그 뜻을 해석하면은 활용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5월인데 자가 왔다. 그러면 시절이 온 거죠. 자, 6월인데 묘가 왔다. 그러면 시절이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계유일주인데, 계유일지가 이제 계묘년인데 일주가 뭐 이렇게 신유일주라든가 신유일주한테 왔다. 그러면 계묘잖아요. 계묘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절이 온 거예요. 시절이. 그럼 일지로 왔다는 것은 이제 직업적인 충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시절이라는 게 뭐예요? 때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월지를 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직업의 어떤 변화를 할 때가 왔다는 뜻이지만, 일지가 충이 왔다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가 왔다든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연으로 이제 왔다는 얘기는 뭔가를 법이나 문서나 서류로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의미예요. 뭐 적청수에서는 이런 것들, 이런 상충에 대해서 어떻게 직설화법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운이 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탁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이제 그랬는데,
뭐 평관과 상관편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그런 말을 써놨지만은 직설화법을 쓰지는 않았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혈령, 비혈령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도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연월일시의 어떤 그 상충에 대한 의미와 어떤 거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취합해서 활용해야 돼요. 충중봉합법과 저 자평에 나오는, 그리고 공통보감의 시절을 만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사주에 나타난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학자는 될 수가 없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순간, 사주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순간 학자가 아니라 이거는 뭐 술사가 될 수가 있다. 술사가 되어버린다. 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극이 와가지고 길신을 상극하든 흉신을 상극하든 그 해결하는 방식은 일단은 이제 상충이 아니고 정간에 이제 그 길신이나 흉신을 상극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제화하는 방법, 그리고 통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제화하는 방법은 상극으로 해결한다는 뜻이고요. 통관으로 한다는 것은 상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법과 상생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흉신을 상극한다. 흉신을 상극한다 그러면 만약에 흉신이 아까 뭐라 그랬죠? 평관, 상관, 편인, 양인. 그러면 정인이 와서 원래 그러면 계수라고 하는 정인이 와서 정화라고 하는 상관을 상극하면 상관은 흉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필기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정인이면은 일간은 뭐가 될까요? 일간은 간목이 되겠죠? 간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인이 이거 운에서 온 거예요. 운에서 온 거예요. 상관을 상극했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뭘까? 재성으로다가 이렇게 상극을 해야 되나? 그 인성을 쳐내야 되냐?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니면은 인성이 일간으로 해가지고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다시 이렇게 상관을 생해야 되냐?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자, 일간이에요. 요게 일간이에요. 원래 이제 정인이 이제 2023년도 정인이 왔어요. 그래서 상관을 상극했어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요 정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 이제 상극을 해결하는 방법이 깃토로다가 정인을 제극인을 해버릴까? 자, 제극인을 할까? 아니면 인일간으로, 인일간이니까 이걸 인아라고 하죠. 인아상으로다가 해결할까? 이제 원래 이제 그 해결 방법이 이제 요 두 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책에 나온 한 구절도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지은 사람, 결정을 한 사람도 없어요. 식신이 만약에 평관을 상극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요 예는 아니지만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식신이 만약에 평관을 이제 상극했다면 요것도 이제 흉신이죠. 그러면 재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재성으로 통관을 해야 되나 요 문제가 나와요. 병화가 상극을 하면은 재화 이거는 이제 일간이 이제 상생을 해서 상극을 하니까 요거는 재화라고 하죠. 재화. 그러면 병화가 경금을 이제 상극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토를 넣어서 통관을 해야 되냐. 요거는 재화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통관이라고 해요. 통관. 요거를 상생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상극법이라고 하죠. 이건 상극법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통관을 한다는 것은 요렇게죠. 요렇게 식신이 제사를 하는데 통관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받는 거예요. 이해, 양해를 받는 거예요. 양해. 내가 세금을 좀 떼먹더라도 네가 이해를 좀 해라. 내가 너네 부모를 좀 죽였더라도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이 좋나요?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너에게 나쁜 짓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편인이 을목일간에 원래 계수가 와서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상극했다면 식신은 길신이고 편인은 흉신이죠. 그래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당연히 재성으로다가 이렇게 재화를 하는 게 좋아요. 요건 길신을 상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극인으로다가 재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생토를 받아서 화생토를 받은 다음에 토국수로다가 재화를 해야 된다. 재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극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상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상극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 상생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 상극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건 재화법이라고 해서 상생을 받은 다음에 재화를 하는 거예요. 그 상생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죠? 상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준비를 해서 상극을 한다는 건 뭐죠? 경쟁을 한다는 뜻이죠. 경쟁.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경쟁에 나가서 재화가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취한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그냥 이해하고 양해하고 살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그 사주를 보고 결정해야지 이 방법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흉신이 상극을 받았으면 통관을 해라. 자, 흉신이 상극을 받았으면 통관을 해라. 그리고 길신이 상극을 받았으면 재화를 해라. 요게 이제 그 원칙이에요. 정인이 와가지고 상관을 이제 상극했거든. 요 모양이죠. 흉신이 상극을 받았다면은 통관을 하라는 뜻이에요. 통관. 대각정으로, 즉 말해서 인하상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흉신이 상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당한 거예요. 물론 그 이 정당함 속에는 부당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쓰는 것과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신이 상극을 받으면 통관을 해라. 상생법을 써라. 크게 따져가지고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증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과 관살이 와가지고 나를 상극하는 것은 나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온 거죠. 재성과 관은 항상 외부예요. 재나 관이 원래 계라고 하는 재성이나 이게 재성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것이 와서 이제 나를 일간이 그럼 이렇게 병정화가 되겠죠. 상극을 하거들랑 이거는 외부에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나를 검증하자고 온 거예요. 나를 검증하자고. 네가 준비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내가 너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제 그 검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개수가 인성이거나 만약에 이제 그 식상이라면 이거는 내가 외부로다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외부로다가 재관을 찾아서 나가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개수가 재관이 되어서 내한테 오는 것이냐, 개수가 인성이나 식상이 되어서 내가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관살이 비겁을 상극하면, 관살을 재관은 항상 뭐예요? 외부라고 했죠. 관살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에서 들어와서 비겁을 상극하면 외부에서 이제 검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뜻과 같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통관이냐 재화냐. 만약에 재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밖으로 펼친 거예요. 뭘로? 식신생재나 상관생재로 펼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살이 왔다면 외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재성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참여한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의 반응을 내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관살이 나에게 온 것은 관살이 나를 검증하고자 온 거야. 그러면 그 외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나에게 온 그 관살의 그 작용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성이나 관살이 운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 기다려라, 아직까지 내가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식상과 이제 인성으로 무장을 해서, 개수라는 걸로 무장을 해서 내가 나간다는 것은 곧 나는 당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같아요. 재관은 나 당신을 검증할 것이니까 좀 기다리세요. 식상과 인성은 나는 당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보시면 돼요.
가령 뭐 이렇게 경금이나 이제 그 신금일간이 이제 임계수, 임수와 계수, 그러니까 22년, 23년 이게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 내 능력을 쓰는 때. 그럼 내 능력을 쓰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외부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상생을 쓸 거냐, 상극을 쓸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재성을 향해서 갈 거냐, 관사를 향해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뭐 경금일간이 22년에는 식신운이었죠. 식신운이면은 내가 생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제사를 할 거냐. 제살이 아니죠, 이게. 제사를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요건 재성이고 요거는 관살이에요. 그렇죠? 경금 일간에게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개수가 왔다. 개수가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요렇게 쓸 거냐. 그러니까 상관생제로 할 거냐, 상관경관을 할 거냐. 요 반응을 이제 봐야 돼요. 만약에 관사를 향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뭐 취직을 한다든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뭔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 관사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반응은 인성이 해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을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인성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계를 하겠다 이러면은 비겁이 반응을 해야 돼요. 비견이나 겁재가 이제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비견이나 겁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원래는 비겁이 왕한계 가서 왕한 비겁이 뭐 이런 비겁이 있어요. 비겁이 가서 생제를 하면은 뭐가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러면 이 관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관이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한다.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한다. 뭘로? 비겁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면은 관살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관이 재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생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식신생제, 재생관, 상관생제, 재생관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비겁의 태도를 보고 관살은 원래는 그냥 식신생제하면 관살이 그냥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재생관, 재생살로다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살은 비겁의 비견겁제의 반응을 보고 걔들 태도를 보고 내가 행동한다. 관살이 나온다. 경금, 신금 일간이 식신생제를 했다. 그러면 관이 있어서 재생관이 되면은 돈을 버는 것이고 관살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살이 없거나 뭐 관살이 다른 어떤 그 상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지 못하면, 가령 뭐 정제를 받아서 관이 반응하지 못하면 돈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식신생제로다가 사회에 나갔어. 사회에 나갔는데 식신생제를 했어. 관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번 거예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관이 없거나 있어도
정제를 당해서 재생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돈을 잃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경진급 일간이 이제 식상으로다가 만약에 관을 대응한다면, 식신 제사를 한다든지 상관 경관으로 간다면, 이때는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없으면은 안 돼요. 인성이 없으면 지위가 하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지위가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식신생제가 아니라 식신제사를 하면 식신제사를 받은 살이 살인상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인상생. 이 살인상생이죠. 이거는 관인상생이에요. 이렇게 관인상생을 하든지 살인상생을 하든지, 뭘로? 식신제사를 받은 살은 살인상생을 해야 된다. 상관경관을 받은 관은 관인상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가 올해 취업을 하려고 했다, 공무원 시험을 봤다, 아니면 뭔가 이제 대기업, 공기업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다, 그게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데, 인성이 없으면 직신제사를 한 이후에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지 않으면 지위가 하락된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개수한테 무슨 일과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원리를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흉신이 상극하면은 재화를 해라. 아까 통관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길신을 상극하면 또 재화를 해라. 흉신을 상극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통관을 해라. 그러면 재화를 해라, 통관을 해라. 통관을 해야만이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가령 이제 상극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상극한다라고, 흉신을 상극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내가 이기고자 하는 행위예요. 내가 타인을, 경쟁자를 이기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흉신을 상극하는 거예요. 길신이 흉신을 상극하는 거예요. 사주에 길신이 있는데, 즉 이제 인성이, 자, 편인이면 흉신이죠. 식신은 길신이죠. 그럼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면은 요거는 이기고자 하는 행위이긴 한데, 남이, 경쟁자가 나를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흉신을 상극하면은 내가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편인이 흉신이 길신을 상극하면 상대가 나를 이기고자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취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흉신을 상극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기고자 하는 행위다. 길신을 상극하는 것은 밖에서 경쟁자가 내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내 걸 뺏자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를 이기고자, 밖에서 나를 이기고자 쳐들어온 것은, 그거는 재화로 다스려야 돼. 그래야만이 내 걸 뺏으러 왔다가 놓고 가죠. 근데 내가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것은 통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서로 협의하고, 이거는 이제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 상대가 내한테 공격할 때는 통보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재화를 하는 거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통보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흉신을 제거하러 갈 때는 통관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너한테 무슨 문제로 내가 너와 경쟁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꼭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통관으로 상생의 방법으로 흉신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내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고 평판이 나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은 상대방은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상대방은 항상 좋은 사람이지,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는 나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식신을 통해서 살을 상극하러 간다. 이거는 내가 남을 이기고자 하는, 내가 경쟁자를 이기고자 하는 행위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통관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식신생재 재생살로다가 해결을 해라.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 길신이 상극을 받는다는 것은, 흉신이 길신을 상극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 경쟁자가 나를 이제 이기려고, 이제 내 걸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신생재 제극인으로 제화를 해야 돼요. 재성을 식신생재를 해서 편재가 되겠죠. 편재를 해서 이렇게 제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식신생재 제가 통관을 해야 내가 이기는 거고, 요거는 식신생재 제극인을 해서 제화를 해야 내가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편인이 아니고 평관이 와서 뭐 이렇게 비견을 상극하려고 했다. 평관이 와서 비견을 상극하고 했다 그러면 역시 비견이 식신을 생해야 되겠죠.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경쟁자가 나를 이기러 왔다가 내 영역에 침범했다가 오히려 그 영역을 놓고 가더라. 그래서 나는 경쟁자 것까지 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제화를 해라. 내가 남을 이기고자 할 때는 통관을 해라. 통관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나 너한테 갈 거야. 너 공격하러 갈 거야. 거기 가서 이제 뭐예요? 통관을 하니까 이제 협의를 해야죠. 협의. 근데 만약에 이게 통관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통보를 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식신 제사를 한 거예요. 그 흉신을, 살이니까 흉신이죠. 그냥 식신 제사를 했어요. 그러면 통관을 하지 않았어요. 통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평판이 나빠진다. 나쁜 사람으로 소문난다. 그러면 상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는 잘한 사람이 되고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는 일간에 따라서 다르죠. 무슨 일간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을. 계수일간이 관살이냐, 계수일간이 식상 혹은 인성 혹은 비겁이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다르다. 무슨 이렇게 운이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오면은 누구는 좋고 어떤 일과는 좋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말장난이지, 그거는
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장난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지에 그 상충으로 오는 거 있죠. 지지야. 연놀일시 궁을 상극하는 거 있어요. 연지를 상충하면은 이거는 뭐죠? 법이라고 했죠. 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법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그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의무 규정과 강제 규정과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연지에 들어있어요. 문서, 인허가,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큰 검증, 그리고 법, 윤리, 은행 대출,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연지에 상충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이라는 건 월지 상충은 뭐야? 내가 살아가는 택지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내 직장이잖아요. 내 직장이 흔들리고 내 집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뭘로? 합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충으로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월지는 공간으로 해결해라. 월지라고 하는 공간은 즉 내가 거주하는 공간, 내가 근무하는 공간이다. 그럼 월지가 상충이 된다는 것은 곧 내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일지가 상충하는 것은 합으로 해결해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대화로서 이렇게 해결을 하라는 뜻이죠. 시지가 상충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궁을 상충하는 것은 그 궁을 상충했을 때 해결 방법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해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희귀신 상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희귀신 구분을 이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생략할게요. 뭐 설명해봤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희귀신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상극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은 항상 내와 외를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인성과 식상은 항상 그게 일간의 행위예요. 일간의 행위. 인성과 식상 항상 일간이에요. 그것까지 일간인 거예요. 비겁까지 다 일간. 비겁은 이제 재를 보느냐 관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인성과 식상은 그게 일간이다. 내한테서 밖으로 나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나 관성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행위라고요. 그런데 재관이 상극한다는 것은 밖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비겁은 이제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구분한다는 것은 만약에 비견겁제가 관을 만난다. 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재생관을 통해서 뭐 비견겁제를 이제 재화를 한다든가 상극을 한다든가 어쨌든 비견겁제가 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건 밖에서 나한테 오는 거고요. 재성을 만나는 정관이 있어요. 재성을 만나는 비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비견과 정제가 합을 하죠. 겁제와 편제가 합을 하죠. 그거는 이제 재성을 보는 겁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 편인 거예요. 힘이 내한테서 재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재성을 치하러 가는 것과 같고, 만약에 비겁이 겁제가 편관과 합을 해서 겁제 합사를 하거나 비견이 정관과 합을 해서 이제 비견 정관 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관사를 본 비겁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경쟁자와 같고,
재성과 합을 하는 비겁은 내가 재성을 취하러 가는 나의 능력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평간론이 와가지고, 평간론이 오면은 항상 식신이 반응을 해요. 평관이 운에서 왔다. 만약에 이제 뭐 임수나 이제 계수가 운에서 왔다. 근데 내가 사주에 식신이 있다. 그걸 이제 식신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신이 평관이 운에서 왔으니까 식신이 이거 이제 반응을 해야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시험 날짜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증 받을 때가 와서 내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험 날짜가 왔어. 그래서 식신이 시험 보러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식신운이 왔어. 얘가 그러면 평관운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준비한 걸 가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고 검증을 받는 것과 같다면은, 만약에 이제 이 식신운이 왔다. 계수가 식신이 되어서 왔다. 근데 내 사주에 평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골라서 원서 내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선택권이 이제 내한테 있다는 거고, 외부에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 준비했으니까 그거 이제 검증 받으러 간다는 거고, 식신운이 와서 평관을 본다는 것은, 평관이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갈까 여기 갈까, 공무원 할까 대기업 갈까, 아니면 뭐 사업 할까, 이걸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꼭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해서 반드시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보러 간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선택하러 간다. 근데 이제 평관운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이제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건 경쟁을 하러 간다, 검증을 받으러 간다는 뜻이고, 식신이 운에서 와서 내 사주에 평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여러 가지 선택을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놓고 내가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 이제 그 식신이 와가지고 밖에서 반응하는 것. 인성과 식상은 안에서 반응하는 거랬죠. 내가 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이 바깥에서 반응을 보는 것은, 밖에서 반응을 보는 것은 이제 그 자기의 능력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성과 식상은 항상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를 선택할 건가 관을 선택할 건가, 이건 내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내가 식신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밖에다가 신경을 쓰고 밖에다가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운이 왔다면은 항상 뭐예요? 항상 바깥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재관으로 온다면은 재관이 요구하는 요강대로 내가 따라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 상극을 보는, 그러니까 길신과 흉신을 선택할 때, 길신이 상극을 하면은 이제 재화를 해라, 흉신을 상극하면 통관을 해라. 그 방법이에요. 원래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운에서 봐야 될 것 중에서 상극도 봐야 되지만 상생을 봐야 되는데, 그 상생이 이제 설이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 가령 이제 식상으로 내가 이렇게 힘이 나가는 거를 이제 설이라고 해요. 내가 인성의 기운을 내가 받죠. 그럼 인성이 설되는 거예요. 인성이 일간을 생했다. 그럼 인성이 설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 식신상관을 생했다. 그럼 일간이 설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설이라는 것이 이 셀설이라고 해요. 셀설. 기운이 샌다. 뭐 그래갖고 이제 샌들설이라고 하는데, 설기가 있어요. 설기. 설기가 있고 설화가 있어요. 설화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설기가 되는 운이냐 설화가 되는 운이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건강이 나빠지려면,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지려면 오행이 설이 돼야 돼요. 오행이 설이 돼야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제 몸이 아픈 병이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오는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히스테리라든가 있다는 것은 정신병의 일종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수화가 설되면은 이건 정신병이에요. 정신 쪽에서 일어나는 병이고요. 목과 금이 설이 되면 이거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런데 토가 설기가 되면은 정신과 몸 둘 다에 해당돼요. 그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오행에서 이제 설이 된다는데, 내하고 너하고 내하고 회사하고 내하고 뭐 이제 뭐 사회 관계에서 어떤 그 격차가 생기려면 육신이 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의 설과 육신의 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 격차가 생긴다는 말을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관을 설한다. 관을 설하게 되면 여자가 남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설은 뭐냐 그러면 음이 음을 설하고요, 양이 양을 설해요. 음이 음을 설하고 양이 양을 설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원래 개수가 왔어요. 개수가 왔는데 간목을 생한다. 이 음양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음양이 다르면 오행의 설이에요. 뭐야 그러면? 뭘 얘기해요? 인간관계 얘기해요? 아니면 어디 몸이 아픈 거 얘기해요? 몸 아픈 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이 양을, 혹은 양이 음을 생하거나 뭐 극하거나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설이라고 했잖아요. 설, 그랬죠? 설이니까 개수가 간목을 생하느냐, 개수가 을목을 생하느냐, 임수가 간목을 생하느냐, 임수가 을목을 생하느냐.
다르죠. 이거는 양양 음목묘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음양이 다르죠. 이거는 오행의 설이고요. 요거는 육신의 설인 거예요. 계수일목 음양이 같죠. 원래 을목일간이 계수한테 설이 된다. 아니 계수를 설한다. 을목일간이. 그러면 뭐야? 사람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와 목은 뭐예요? 친하죠. 같이 지내죠. 근데 수가 설이 됐어요. 그러면 수가 잘못되는 거죠. 수가 설되었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설기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잘못됐다는 거고 나빠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설기를 해가는 쪽은, 설을 해가는 쪽은, 상생을 받는 쪽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는 뜻이죠. 상극으로 격차가 생기는 것을 이제 승패를 논하는 거예요. 상극으로 격차가 생긴다. 그런데 이제 상극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으로다가 상극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능력에 대한 성패예요. 능력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양이 같은 상극이면은, 음양이 같은 상극이라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에서 이제 승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상극은 실력이 늘어남을 혹은 실력이 줄어듦을 다룬다는 개념이고요. 음양이 같은 상극은 다른 사람보다가 내가 나은지 못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격차를 다룬다는 개념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니까 1등, 2등 하는 어떤 그런 등수가 매겨지죠. 그러면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들은 뭐예요? 상극을 하게 되면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육신간에는 등수라 그러고 이거는 점수라고 해요. 그래서 식신제살이다. 식신제살이다 그러면 음과 음이든 양과 양이든 음양이 같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 간의 승패를 말하는 거죠. 그 상관편관 합이다. 식정관, 식신정관 합이다. 음양이 다른 상극이죠. 식신이 정관을 만났다. 그걸 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극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식신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상관이 뭘 봤어요? 편관을 본 거죠. 개수가 개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실력의 편차예요. 실력 경쟁이에요. 실력 경쟁. 실력에 대한 격차, 실력에 대한 이제 그 편차, 능력에 이제 그 실력만 실력이 아니라 거기에는 능력이라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실력과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인간관계는 양양, 사람 간의 승패. 그러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뭐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고 또 뭐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이 실력의 편차예요. 이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실력이 있나를 보자. 사람 관계에서 너하고 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력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의한 뭔가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임수가 있다. 그래서 양음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를 통한 실력 대결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주를 이제 뭐 하나를 이제 써놓고 본다 그러면 가령 뭐 무술, 병진, 무진.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개수가 왔어요. 개수가 와가지고 무개 하죠. 그리고 개병 하죠. 개갑 하죠. 이거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능력과 실력에 대한 문제가 계묘년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지장간에 보니까 계을이 있어요. 계을. 이러한 능력을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런 능력과 실력에 대한 문제들이, 경쟁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견이 상극을 했어요. 남들보다가 내가 우월해야 된다는 의미세요. 남들보다가 우월해야 된다. 내가 상극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보다가 우월해야 된다. 이거는 남들보다가 잘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실력이 우월해야 된다. 여기에는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남들이라 그래요. 왜? 육신이니까. 양양은 육신이니까.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타인보다, 누구보다가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 상생, 이거는 이제 실력을 늘려야 된다. 누구보다가, 남들보다가. 개수와 병화, 수국화. 어떻게 남들보다가 내가 부족하니까 실력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능력, 실력, 뭐 이게 사람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직업에 저걸 대비해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직업 능력이죠. 뭐 실력이라고 하면 학생이라면 이제 공부를 얘기하겠지만, 경쟁사가 있으면 경쟁사보다가 너가 더 우월해야 된다. 뭐가 실력이 아니면 뭐가 기술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오행해설이에요. 실력, 기술, 능력, 건강, 막 이런 것들은 전부 오행해설되는 거, 음양이 교차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 너하고 내하고 관계, 조직과 조직, 나와 개인과 조직, 뭐 조직과 개인, 뭐 모든 것들은 이게 육신해설로 보는 거예요. 음음양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놓고 볼 때 개수가 왔다 그러면, 개수가 와서 개수가 설이 되는지 개수가 설을 하는지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설되는 거는, 개수를 설하는 거는 간목밖에 없네요. 그렇죠? 간목밖에 없어요. 그 개수가 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설되는 건데, 개수로 인해서 설을 당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그렇죠? 금인데, 금이 이 사주에는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되는 거는 없어요. 내가 뭐예요? 개수를 설하죠. 그럼 개수보다가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이걸 육신으로 이제 보면은 재성이잖아요. 재성이니까 바뀌죠. 바깥에서 온 이제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성을 취하는데 음양이 또 다르죠. 음양이 다르면 이 재성을 취하려면 상관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상관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신금이 있어야 되죠. 신금이. 그럼 상관생제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야 돼요? 2021년서부터 상관생제를 했느냐? 만약에 식신생제를 했다. 이민년에 2022년에 간목이 식신생제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는 경민년서부터 식신생제를 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시간의 과거를 봐야 돼요. 이 시간의 과거를.
네가 과연 식신생제를 했느냐. 식신생제를 했으면 제극인으로 갈 것이고, 식신생제를 안 했으면 제극인을 당할 것이고, 제극인을 하느냐 제극인을 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극인을 당한다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윗사람이 됐으니까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회사를. 그러니까 제극인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제극인을 했으면 식신이 살아나요. 식신이 살아나고 다시 식신생제를 해요.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나의 능력을 인정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와 기가 상승된다. 그래서 내가 식신생제를 했느냐, 식신생제가 안 돼서 제극인을 당했느냐. 재성운에는 언제요? 갑진년이죠. 지금 현재 식신생제와 상관생제에 대한 결과는 갑진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20년에 21년에 한 행위가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한 3년 정도 지나 4, 5년 안에 나타나요. 모든 게 그래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그 과정을 지나서 결과가 나와요. 명리학의 그 아주 강점이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는 언제 이거를 시작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밟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명리학이기 때문에 위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학문은 명리학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운을 볼 때는 항상 그의 운만 봐가지고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이 해온 행위를 봐야 돼요. 과거라는 행위를 봐야 되고요. 그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이걸 통해서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식신생제를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 그렇죠?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식신이 오면은 식신이 왔다 그런 것은 내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재로 썼느냐 관으로 썼느냐. 이 사주는 이제 관으로 쓴 사주예요. 살로 쓴 사주예요. 그러면 그 살이 언제 오느냐? 살도 갑진년이 오죠. 재성으로 썼다면은 20년, 21년에 썼다면은 이민년, 계묘년이 결과를 보는 때예요. 결과를 보는 때지만 이 사주는 이제 식신을 20년, 21년에 식신 제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2024년 갑진년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식신생제는 식신생제를 했다면 이민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민년에 나와서 병원년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제극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년이 오기 이전에 을사년 가을쯤 되면은 이제 제극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쯤서부터. 그러면 이 식신생제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확 드러나는 거고, 갑진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이제 갑진년이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계묘년 내년 한 가을쯤 되면은 이제 식신제사를 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신제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뒤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 그럼 살인상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만약에 식신제설까지만 가고 살인상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식신제사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식신제사를 하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관경관을 하면은 관인상생을 해야 되고, 식신제사를 하면은 살인상생을 해줘야 제사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좋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재성
재성을 쓰는 사람과 관사를 쓰는 사람이 행위가 다르다. 그러면 이 재성의 모습이나 관살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서 봐요? 식상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식상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인성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인성의 동태, 식상의 동태, 이 동태를 봐야 돼요. 네가 식신생제를 했냐, 아니면은 식신제사를 했냐, 요 동태를 이제 봐야 되고,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했느냐, 아니면 인일관, 인비겁을 했느냐, 요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인비겁을 했으면 이게 인나식으로, 인비식으로 연결이 되었느냐, 아니면 요거는 이제 관인상생으로 연결이 됐느냐. 관인상생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제 식신상관을 제화를 해야 공이 나타나는 거고요. 인나식이라고 인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인비식이나 이제 이제 상관이다 그러면 인곱상으로다가 나와야 그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자가 모여야 돼요. 세 글자가. 한 글자가 한 글자를 생각하거나 상극하는 것, 이거는 과정이에요. 준비와 과정과 결과, 이렇게 세 개가 항상 모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몇 년도에 시작했고, 지금은 현재는 어디고, 언제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현재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과정을 네가 잘 밟았느냐 못 밟았느냐는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거고, 매년 운을 보는 이유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운을 봐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사주를 한번 보면, 나 사주 한번 봤어 이러고 사주를 왜 보는지, 운을 왜 보는지를 몰라요. 원래는 내가 재관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재관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응해 올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야? 길흉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된다. 과거와 현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제대로 상생이 되어 있어야 상극,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020년, 2021년에 시작한 색신생제라면 올해, 내년에 결과가 나오지만 식신제살이라면은 24년, 25년에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했느냐, 식신생제를 했으면 인성이 있어서 재극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성을 본다, 관사를 본다. 특별히 이걸 보는 거는 뭘 봐야 돼요? 식상의 동태를 보고 얘들의 형편을 나타내야지, 사주에 재성이 있다 없다, 관살이 사주에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식상의 동태가, 그리고 그 사주 형태가 생재형이냐 제살형이냐. 제살형이면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가야 되고, 이제 재성형, 식신생재형이면 재극인으로 가야 된다. 그것만 외워놓으면은 이제 운 보는 거는 아주 쉬워요.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원래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괴수가 원래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리고 괴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거기에 대한 통변이 이제 풍부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인성으로서의 괴수냐, 식상으로서 괴수냐, 비겁으로서 괴수냐, 재관으로서 괴수냐. 그러면 내 사주는 식신생제형이냐, 관인상생형이냐. 식신생제를 쓰는 사주냐, 식신제사를 쓰는 사주냐. 제사를 한다는 사주는 관인상생형, 생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재극인으로 가는 거죠. 그거 이제 구분을 하시고, 인성의 동태, 인성이 관인상생형 인성이냐, 인나식 형태 인성이냐, 그 세 가지만 보면은 되는 거예요.
뭐 운 본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건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고 오늘 얘기한 설, 이 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상생의 일종인데 이게 설기를 당했느냐, 설화를 했느냐. 설기라고 하는 것은 상생을 받지 못했으면 설기예요. 자, 개수가 원래 간목이 있으면 설기가 됐는데 내 사주에 이렇게 살인상생 혹은 관인상생을 받았다 그러면 개수는 설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제 생해 주는 게 없으면 설기가 돼요. 개수가 뭐 근이 뭐 있고 이거 설기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거 있어도 설기돼요. 무엇이든지 설화냐라고 하는 것은 상생을 받았느냐가 설화예요. 근데 이 상생해 주는 게 없으면 설기예요. 그 설기를 당한 건 누구예요? 개수가 설기를 당한 거예요. 설화가 됐다는 것은 금생수 수생목에서 목생화까지 뻗어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미래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목생화까지 가고자 하는 의미가 이제 설화라고 하는 이제 들어있어요. 설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갈이 됐다, 힘이 없어서 실패를 했다, 내가 너한테 졌다, 너보다가 못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설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기와 설화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또 길신과 흉신의 차이. 길신을 상극할 때는 제화를 해라, 흉신을 상극할 때는 통건을 해라. 내가 너를 이기러 가는 거냐, 밖에서 나를 이기려고 오는 거냐, 이 차이다. 사주가 아주 단순화되지 않았나요? 식상인성으로 그냥 재관을 보러 가는 거, 재관이 내한테 오는 거,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명리학이 이렇게 단순해요. 이 단순한 것을 이제 복잡하게 보니까, 어렵게 보니까 어려운 거죠. 원래 이제 운세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